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래픽카드를 만든 회사, 그리고 이를 통해 컴퓨터 그래픽 시장을 이끌어왔던 회사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GPU 개발로 인공지능의 도약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픽카드로 돌아온 엔비디아의 신기술과 이를 통해 그리는 비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던 PC와 게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요.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채굴에 활용되었던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를 잠재우려는 듯이 새로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연산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인데요. 그래픽카드라는 제품을 처음 개발해서 혁신을 가져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컴퓨터 그래픽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에 적극적이었던 엔비디아는 왜 다시 그래픽을 꺼내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최근 개최된 GTC 2022 발표 내용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가려는 방향과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시죠. 엔비디아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줄임말이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답게 최근 몇 번의 행사에서는 엔비디아가 중점에 두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이나 연구소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직전 행사에서 공개된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용 GPU, 호퍼 아키텍처가 대표적이죠. 그만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연구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었고요. 또 이를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덕분에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의 두뇌가 엔비디아의 GPU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20일에 열린 GTC 2022는 좀 달랐습니다. 이전의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래픽카드를 앞세웠습니다. 바로 새 그래픽카드 시리즈 RTX 40 시리즈입니다. RTX 4080과 4090이 공개가 됐죠. 이 두 그래픽카드에는 1세대 튜링, 2세대 암페어를 거쳐 이번에 공개된 3세대의 그래픽 아키텍처인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탑재됩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자면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픽셀의 색상 값을 정해주는 함수인 쉐이더 연산의 경우 90 쉐이더 테라플러스의 연산력을 자랑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2배의 전력 효율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또 3D 그래픽의 품질을 결정하는 레이트레이싱의 경우 3세대 RT코어의 탑재로 200RT 테라플롭스의 연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작 대비 성능이 2배가량 향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과 관련해서는 4세대 텐서코어가 탑재가 됐고요. 1400 텐서 테라플롭스의 연산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체 코어 수도 전작 대비 70% 늘어났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760억 개가 탑재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전체 성능을 두고 보자면 전작인 30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RTX 3080 Ti 모델과 비교해서도 최대 4배 강력해진 그래픽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5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TSMC의 엔비디아 전용 공정 기술인 4N 공정 기술의 도입으로 가능했다고 하고요. 이번 RTX 40 시리즈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그래픽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인공지능 기술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SER과 DLSS3 기술입니다. SER은 쉐이더 익스큐션 리오더링 기술의 줄임말입니다. 그래픽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을 효율화하는 기술입니다. 그 GPU의 특성은 병렬 처리라는 말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완벽한 3D 컴퓨터 그래픽 연산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GPU여도 연산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죠. 이때 GPU로 몰려드는 그래픽 연산 작업들을 최대한 유사한 작업들끼리 줄 세워서 정리해주는 기술이 SER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체형이 각기 다른 1000명의 사람들에게 티셔츠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1000명이 한 번에 몰려와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티셔츠를 달라고 하면 나눠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이즈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건네주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 1000명을 스몰 사이즈 그룹, 미디엄 사이즈 그룹, 라지 사이즈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 그룹씩 티셔츠를 나눠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SER 역시 이런 정리를 해주는 기술인데요. 덕분에 같은 하드웨어로도 그래픽 처리 성능을 최대 3배, 게임 속 프레임 속도를 최대 25%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술은 DLSS3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DLSS2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이 기술도 정말 엄청나게 신기한 기술입니다. 먼저 DLSS2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화면을 구현할 때 현재 화면의 해상도가 낮으면 인공지능이 컴퓨터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픽셀 단위로 이를 예측을 해서 깨진 픽셀이나 빈 픽셀을 연산해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경망이 여기는 이 색이 들어가면 전체 그림이 고화질로 보이겠다 라고 예측하는 과정을 순식간에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고화질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DLSS2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DLSS3에서는 픽셀 단위가 아니라 아예 한 프레임을 통째로 연산해버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신경망이 이전의 프레임과 나중에 나올 프레임을 예측을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프레임이 높아질수록 가상현실 속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DLSS3 기술이 적용된 덕에 RTX 40 시리즈를 활용하면 같은 컨텐츠여도 기존 대비 최대 2배 높은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RTX 40 시리즈는 하드웨어 스펙도 대단하지만 SER과 DLSS3라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보태지면서 어마어마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그리고 트랜지스터 탑재량의 한계를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극복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젠슨왕 CEO가 내놓은 그래프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전에 인공지능 연구에 GPU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할 때 제시했던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젠슨왕은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인텔이 주장하던 무어의 법칙이 깨졌지만 GPU를 활용하면 다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이란 CPU의 트랜지스터 숫자가 적어도 매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론이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CPU의 연산력은 무어의 법칙에 맞춰 개선되지 못했고 결국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연구용 반도체로 GPU를 제한하고 무어의 법칙을 이어간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그래픽 연산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온 것이죠. 고급 그래픽 연산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그래픽카드의 하드웨어적 진화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스터 증가폭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완만하지만 인공지능이 결합된 그래픽 연산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그래픽카드의 연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픽 연산에 있어서 무어의 법칙을 이어나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최신 기술로 엔비디아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화한 레이트레이싱의 구현입니다. 번역하자면 광선 추적이라고도 하는 그래픽 기술인데요. 광원을 인식해서 빛의 반사를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빛이 사물에 비쳤을 때 어떻게 표현될지를 실시간으로 연산해서 보여주는 기술이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봐도 명암이 잘 표현된 그림은 정말 실제처럼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뭔가를 볼 때 와 자연스럽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건 역시 이런 명암의 표현 그리고 그림자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픽셀마다 빛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와 진짜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3D 영상이나 영화는 이런 레이트레이싱을 미리 작업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이런 자연스러운 효과를 입히기 위해서는 렌더링 시간이 프레임당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작업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더 어렵겠죠. 그래서 원래 게임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그림자 효과라든지 명암 효과를 미리 입혀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레스터화라고 합니다. 게임 디자이너들이 화면을 구성할 때 이 돌은 여기에 있으면 아마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지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사물에 그림자를 입힌 뒤에 배치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게임 속에서 위치를 이동해서 다시 그 사물을 보면 영 어색해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레이싱 게임에서도 차량이 흙길에 들어서면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역시도 실시간으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흙길에 들어서면 흙먼지 효과가 재생된다 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의 속도라든지 방향과 상관없이 차 뒤에 그냥 흙먼지가 어색하게 따라붙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레스터화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2018년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최근에는 많은 게임들이 레이트레이싱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GTC 2022에서 공개한 RTX 40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레이트레이싱 기술 수준 자체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의 난제로 여겨졌던 프레임 저하 문제까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연산의 유리천장을 깨부순 셈이죠. 그럼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에 열정적일까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 코어, 에이다 러브레이스와 다양한 기술들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 기술들이 구현하는 것은 고화질의 실시간 렌더링입니다. 젠슨왕 CEO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3D 그래픽을 통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엔비디아가 다음 먹거리로 점찍은 메타버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초고화질 3D 그래픽은 사전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현실과 차이 없는 가상 그래픽 세상이 전제가 돼야 하는 메타버스 구현에는 더더욱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선보인 기술들과 이를 통해 구현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몇 년 전부터 메타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순히 고화질의 게임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 구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움직임을 비롯한 현실의 다양한 물리 법칙을 그대로 가상세계에 옮겨놓고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들이 가상세계에서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3D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즉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간 쌓아온 그래픽 역량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까지 투입을 해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들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전용 하드웨어 시스템 OVX입니다. 2022년 3월에 첫 제품을 내놓고 이번에 2세대를 공개했는데요. 각 OVX 서버에는 8대의 엔비디아 L40 GPU가 탑재가 되고요. 반도체사의 통신을 위한 세대의 엔비디아 커넥트 X7 네트워크 어댑터가 탑재됩니다. OVX 서버에 탑재된 L40 GPU 역시 에이다 러브레이스 기반의 GPU입니다. 3D 그래픽 연산에 특화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가상 공장을 세우거나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BMW 그룹과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이 이 2세대 OVX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는 이번 발표에서 개발자들이 어디서나 메타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옴니버스 클라우드도 내놨습니다. 고성능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라도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개시, 운영, 경험할 수 있는 SaaS입니다. 옴니버스는 2020년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인데요. 이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서 더 많은 개발자들에게 메타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죠.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옴니버스 클라우드에서는 RTX GPU가 없는 사용자도 옴니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옴니버스 앱 스트리밍을 비롯해서 3D 합성 데이터 생성기인 옴니버스 리플리케이터, 옴니버스 팜, 옴니버스 아이작 심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를 채택해서 다양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철도 주식회사 도이치반입니다. 도이치반은 옴니버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철도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철도나 기차의 문제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면서 대응한다고 하네요. 심지어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를 메타버스에서 설계하는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프로세서 드라이브 토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개된 모습인데요. 자율주행차를 메타버스에서 설계하고 또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옴니버스 클라우드에서 자율주행차를 설계하고 개발한다면 더 안전하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2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간에 보여주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에 집중한 내용들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눈이 즐거운 그런 행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픽 성능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신경망까지 활용하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에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요. 또 몇 년 전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늘 그래픽의 한계로 현실감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강력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도 좀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시점에 오면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또다시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픽과 인공지능 그리고 그 둘을 결합해서 메타버스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엔비디아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